수아라는 여자가 주인공이죠. 김하늘 씨가 맡고 있는데요. 시력을 잃어버리고 남동생까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맡게 되죠. 그러다가 이 시각장애인이 된 수아가 어느 날 택시를 기다리게 되는데 택시가 안 와서 누군가가 친절을 베푸니까 택시인 줄 알고 올라탄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단순한 택시가 아니었고 심지어는 운전 중에 한 사람을 치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목격자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또 한 명의 목격자, 유승호 씨가 연기하는 기섭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목격자가 이야기하는 사실들이 수아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처음엔 단순히 뺑소니 사건인 줄 알았더니 여대생 실종 사건과 연계가 됐다라는 그런 단서들이 발견되면서 영화가 본격적으로 재밌어지는 거죠. 안성훈 감독님 그리고 김하늘 씨와 함께 영화 블라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에서 얼마만에 만나는 아름다운 여배우인지 모르겠어요. 감독님에게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작품이 아랑이었습니다. 호러 영화이죠. 두 번째 영화는 스릴러입니다. 네. 인생관이 원래 그렇게 우울하십니까? 우울했어요. 그 우울함의 원인은 뭐였을까요? 청춘의 어떤 그 방황과 상처? 시련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나 뭐나 봐. 그래도 일단 데리고 가죠. 그럴까? 예. 무슨 일이신가요? 시각장애인의 눈 연기를 하려다 보면 일종의 약간 맥이 푸린 듯한 포커스 아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각장애인 연기를 기술적으로 잘 해낼수록 감정적인 표현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부분이 초반에 정말 많이 힘들었었어요. 사실 저는 여기 다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척이라기보다는 청각이나 후각이나 이런 부분을 좀 최대한 극대로 한번 살려보자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이 시각장애인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작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신경을 쓰였을 것 같아요. 그냥 초반에 나오는 장면에서 이제 양치질을 할 때 치약 묻힐 때 바로 묻히지 않고 손에 먼저 묻힌 다음에 하는 장면이라든지 그 장면 보는 순간 이 영화는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사실적이고 많은 조사에 바탕한 영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시각장애 여성이 주인공이다. 라는 점에서 과거에 이제 떠오르는 몇 편의 영화들이 있죠. 오드리 헵번이 주연을 맡았던 어두워질 때까지라는 영화가 있고 줄리아의 눈 같은 이제 최근에 개봉한 영화들도 있는데 최고의 시각장애의 연기를 펼쳤던 배우는 어떤 배우라고? 디테일하지 않게 그냥 가장 편하게 봤던 건 오드리 헵번이 어두워질 때까지였고 감정이 많이 섞여 있는 눈빛 연기는 사실 여인의 향기 알파치노의 연기를 보고 Are you blind? Are you blind?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연기가 있어요. 조 형사가 토니에다 호빵을 딱 올려줍니다. 근데 그 순간 하는 표정이 있어요. 이게 뭐지? 냄새가 뭐지? 따뜻한 호빵이구나 하는 그 느낌을 살리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맛있는 냄새가 풍겨오면 자기도 모르게 짓게 되는 표정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요. 대사가 얘기할 것 같아. 처음에 이제 경찰대 교수실 갔을 때 안내견 슬기 역할을 한 다리에 잠깐만. 근데 다리에 뭐요? 다리에 연기죠. 그러니까 이 감독이 이런다니까. 내 연기가 아니라 다리 연기. 그러니까 감독님이 꼽은 최고의 명연기는 시각 안내견 다리 연기였습니다. 이게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좋아하는 장면. 길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애견과 함께 순간적으로 이렇게 패닉 상태를 겪게 되는데 그 장면을 시각장애인한테 느껴지는 세상을 시각의 이미지로 표현한 거예요. 바탕을 까맣게 처리하시고 이렇게 흔들리는 듯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려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 시각적으로 좀 유사한 게 물의 반사론 이미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헐리우드 영화처럼 디지털스럽지 않게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어떤 소스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됐죠. 형사님, 수상화 똑바로 하시죠? 이렇게 대가리가 돌아.
아이씨, 어디다 솔디. 야, 임마. 밤새 가난한 누나한테 임마 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임마. 등장하는 남자 배우가 유승호 씨인데 약간을 기대를 했습니다만 어떤 고정관념상 나이가 어린 남자 배우가 등장하는 순간 멜론은 텄구나. 제가 다른 장르는 다 자신인데 멜로는 정말 자신 없어요. 진짜 그래요? 네. 연애를 못하시는. 약간 변칙 멜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속이 뒤틀리거든요. 남 연애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든요. 네. 이상한 멜로 있잖아요. 이상한 멜로. 삐뚤어진 멜로 하실 것 같아요. 보지도 못했으면서. 김하늘 씨 뭐 불꽃이 튀어서 이게 눈에 상처를 입을 법한 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그 지하실 장면 찍을 때 보통 성냥이 아니라 일부러 좀 불을 세게 하려고 거기다 뭐 이렇게 발랐대요. 그래서 그거를 탁 키는 순간 더 세게 두드려. 그게 눈으로 들어가서.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여기 눈 밑에 경계선 부분에 너무 신기하게 그 경계선에 딱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움직이지 마. 배트 들고 있지. 두드려. 어서. 그런다고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 말대로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 사는데 미련 없어. 두드려. 어서.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오우, 진짜 저런 사람 만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저런 거 등장하는 느끼는 게. 순간마다 섬찟섬찟합니다. 저는 심지어 악마를 보았을 때 최민식 씨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마를 보았다와 추격자의 캐릭터의 연장선상에 있는 캐릭터처럼 보이는데 다르다면 그 두 캐릭터보다 훨씬 더 사회적인 계급이 높다는 거잖아요. 죽었다께 난 너는 나 못 봐. 난 널 볼 수 있어도. 당신 사람 죽인 거 처음 아니지? 마지막일 수는 있겠지. 너랑 네 동생이 잠자코만 있어. 같은 짓 하지 마. 지도 새도 모르게 죽는 수가 있으니까. 여보세요. 모든 영화가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악역이 소름 끼친다, 무시무시하다라는 것으로서는 굉장하지만 나 여기 있다고 알리고 싶어서 안 다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실 자기가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상황도 극 중에서 아직 안 1단계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을 유승호 씨가 훼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훼손하는 사람을 보았을 뿐인데 그 사람을 쫓아가서 해치우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유승호 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얼굴을 보았는데 심지어는 그 병실의 옆에 복도에서 계속 서 있어요. 명진이 완전한 범죄를 깔끔하게 하고 있는데 약간의 빌미를 제공을 한 게 수하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에게 흠집이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괴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몸부림으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네. 악역은 사실 어떤 전형성에서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예, 부분이 솔직히 약간 어떻게 좀 상징적인 존재로서 세팅이 된 부분도 있죠. 나 지금 너 보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위험해. 마지막에 보고 나면 박수를 치고 싶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감 추적 휴먼 스릴러입니다. 많이 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별점과 한 줄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 와, 캐릭터의 약점을 영화의 강점으로 멋지게 활용했다. 모처럼 괜찮은 스릴러.